자, 안녕하십니까, 양주영입니다. 자, 본 강의는 파워FC라는 보험 설계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보험 설계사를 위한 강의입니다. 자,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010-4850-4416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FC 내용 중에 종신보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7년 1977년 9월 27일생 남자 플랜에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면제 1억 종신 환급률 남면 제외, 납입면제를 제외한 것과 1억 종신 환급률 납입면제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 중요하다고 하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주요 기능, 종신보험의 주요 기능 중에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입면제입니다. 납입면제. 자, 납입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냥 납입만 면제되는 납입만 면제되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상태죠.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상태가 되는 납입 면제 특약이 있고 또는 주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있고, 이거 외에 회사 대납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납입 면제만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사가 이제 회사가 대납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국내사들처럼 회사 대납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납입 면제만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환급금이 늘어나지 않겠죠. 물론 이자가 붙으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월납 보험료가 계속 납입되지 않고 있으니까 해지 환급금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근데 종신보험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연금 전환이라고 보면 이제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지 않고 납입 면제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망보험금의 내용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될 것이고, 회사가 대납해 주게 되면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추후에 연금의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납입면제 기능. 자, 납입면제는요. 50% 이상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또는 장애 시 납입면제가 되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암 진단 시, 그러니까 1번 50% 이상 후유장애 시, 2번 암 진단 시, 그러니까 1번, 2번이 같이 포함되는 거죠. 50% 이상 후유장애 또는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자, 3번 이대 질환. 생명보험에서의 이대 질환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자, 1번 50% 이상 후유장애 시의 납입면제, 2번 암진단 시에도 납입면제, 3번 이대질환. 1번과 3번이죠. 1번, 3번 50% 이상 후유장애 시 납입면제와 이대질환일 때 납입면제, 요런 형태가 있고요. 1번과 2번 50% 이상 후유장애와 암진단 시 납입면제가 있고요.
또 1번, 2번, 3번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범위는 얘가 제일 크죠. 1번만 해당되는 50% 이상 후유장애만 납입 면제해주는 회사가 있고 1번, 2번을 같이 납입 면제해주는 회사가 있고 1번, 3번을 같이 납입 면제해주는 회사가 있고 1, 2, 3번을 같이 납입 면제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 일부 회사들 경우에는 여기에 뭐 말기 질환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후유장애가 아니라 납입 면제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 요 말기 질환의 경우에는 50% 이상 후유장애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큰 거는 뭐 말기 질환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겠지만 요 동부생명이 이렇습니다. 동부생명의 납입면제 특약은 암 2대 질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말기 질환에 해당됐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되는데 50% 이상 후유장애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말기 질환은. 뭐 그래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면 가장 크게 납입 면제가 되는 범위라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 이거 외에 납입 면제가 CI 납입 면제가 있어요. CI 납입 면제. CI 특약일 때 CI 상태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암은 거의 대부분 같이 해당되겠지만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심근경색, 뭐 중대한 수술 등등에 있을 때 CI 상태일 때 납입 면제가 되는 형태가 있죠. 뭐 이대 질환이 중대한이 붙었으니까 반드시 뭐 이대 질환 앞쪽에서 봤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납입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도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거긴 해당되죠. 자, 대부분 이런 상태일 때 납입 면제를 해주는데 회사별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납입만 면제를 해주느냐, 납입만 면제냐, 또는 회사가 대납해 주느냐. 납입만 면제하는 것과 회사가 대납하는 것은 앞쪽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회사가 대납한 상품 중에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유니버셜 기능. 그러니까 중도 인출 또는 납입 중지, 자유 납입 기능들이 있는데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중도 인출이죠.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중도 인출인데, 자, 어떤 회사들은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회사는 납입 면제가 되면, 난면이 되면, 어떤 회사들은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중도 인출이 되고, 연금 전환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해지환급금에 따라서 금에 따라서 2번 중도 인출은 되는데 연금 전환이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연금 전환이 내가 팔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상품인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도 인출도 되고 뭐 연금 전환도 되고 회사가 대납했으니까 연금액도 좀 뭐 크겠죠. 연금 전환도 되고 등등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은 종신보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특약으로 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주계약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의 기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억 종신 77년, 자 이게 77년 9월 27일생 남자가 1억 종신을 환급률 1억 종신의 보험료와 환급률을 비교하는데 눌러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실행. 그럼 삼성생명은 이게 납입면제 대회죠. 환급률 납면제외. 삼성생명은 25만 6천 원. 뭐 등등등등. 동부생명은 22만 5천 원. 눌러볼까요, 동부? 주계약 종신이 23만 2천 원이고 최저 보증 이율일 때 20년. 최저 보증 이율일 때 20년 후에 납입 면제를 넣지 않으면 96%. 최저 보증 이율일 때 30년 지나면 119. 40년일 때 144. 이렇게 된다. 공시이율일 때 20년이 지나면 97. 공시이율일 때 30년이 지나면 122. 뭐 최저 보증 이율보다 조금 많네요. 자, 동일하게 환급률을 납입 면제를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실행. 동부생명이 최저 보증이율 때 89%. 현저히 떨어졌죠. 납입 면제 특약을 넣으면 17,000원 정도가 까지는 거죠. 자, 이 납입 면제 특약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환급률의 조건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에 또는 변액 종신보험에 난면특약을 넣거나 또는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환급률만 간단하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특약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납입 면제 활용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납입 면제라는 건 회사가 대납을 하는 것을 좋은 납입 면제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좀 기능이 많은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대납을 하는 것들이 좀 기능이 좋은 납입 면제인데, 자, 그렇다면 납입 면제가 회사가 대납하는 거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 통상 20대에서 뭐 30대, 어린 친구가 아닌가요? 30대가? 어찌됐건 나이가 좀 작은 친구들이 20년 납 뭐 또는 10년 납,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종신보험을 20년이나 10년 안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또는 애기 엄마 아빠들이 이쪽에서 10년 또는 20년 안에 내가 돈 벌 때 네 종신보험 하나는 끝장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10년짜리로 짧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20살이 10년 납으로 종신보험을 넣으면 납입 완료가 되면 30년이 되죠. 30세가 되죠. 30세까지 대부분이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요런 것들 또는 장애가 올 확률은 작죠. 그래서 납입 면제를 넣을 때는 10년 납 이렇게 짧게 있을 때는 보험료가 뭐 비싸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게 10년 납이 아니라 뭐 80세 납 또는 돈 벌 때까지만 내는 60세 납,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납입할 동안에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납입 면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 과거에는 생명보험 설계사들 중에 일부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납입 기간을 길게 했어요. 납입 기간을 길게 했는데, 납입 면제 특약이 들어간다고 보면 납입 기간이 긴 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납입 기간이 길다 작다, 10년이 좋다, 20년이 좋다, 40년이 좋다, 뭐 60세 납이 좋다, 이거는 이제 설계사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납입 면제를 넣느냐 빼느냐 이 남면만 놓고 보면, 이 짧게 나이가 작은 20살 또는 15살보다 조금 많은 이 사람들이 10년 납으로 가져갔을 때 남면을 넣는 것이 좋은가?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겠죠.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뭐 넣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환급금이 떨어지겠죠. 환급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면을 빼야 되는데, 남면을 빼기 위해서는 뭐 납입을 짧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납입 면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회사가 대납한다는 기준 하에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자, 종신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납입면제 특약의 개요. 대략적으로 봤죠? 납입면제 특약의 개요. 그리고 납입면제 특약의 활용. 그리고 납입면제 특약이 들어갔을 때 납입 기간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강의는 파워 FC를 사용하는 보험 설계사를 위한 강의입니다. 납입면제 특약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yanggari 양가리 77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010-4850-4416 양주영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문자나 메일 주시면 시간이 날 때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납입면제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